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요. 오사오수.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 영상에 함께 하게 될 남자 멤버를 새로 모셔왔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0년으로 25살이 된, 그리고 생으로 우수를 하고 19학번으로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예과 2학년이 되는 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생 오수로 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등록한 적 없이 이제 계속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18년도까지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제까지의 그 재수의 역사에 대해서 혹시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기숙학원에만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12월 7일에 이제 재수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3 12월 7일에 이제 용인종로학원이라는 곳에 입소를 했고, 거기서 이제 1년을 보내고 수능을 보고 3수부터는 이제 내가 혼자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제 계속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는 내용을 이제 뭐 계속 듣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해서 3수 때 포천에 어떤 학원에 독학반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 학업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서 일주일 만에 탈출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 양평에 이제 SN 독학기숙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3수를 2월부터 다 끝 마치고 그리고 실패하고 4수까지 거기서 6월까지 했다가 이제 저기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수능을 좀 잘 본 사람들은 내가 너 밥 먹고 자는 것까지 다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이제 획기적인 제안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서 의리를 저버리고 그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또 실패를 하고 차마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수는 대성리 쪽에 있는 에듀셀파라는 독학기숙학원에 다니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학원과의 시스템과의 좀 마찰이 생겨서 6월 정도에 저기 충청도에 있는 저기 안면도 거기 맞죠? 안면도 맞죠? 근데 거기 비상에도 독학기숙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수를 했고 끝내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N수, 3수, 4수, 5수는 제가 12월부터 시작하진 않았지만 늦어도 2월 달에는 항상 공부를 하러 기숙학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쉬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계속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러면 계속 어떤 목표가 있어서 공부하는 건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원래 목표가 저기 치과대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치의과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목표에 이제 재수 때 약간 그 동기가 조금은 이기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이제 그 동기에서 나온 그 목표가 되게 싫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 아니면 한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잠깐 3수를 할 때는 눈을 잠깐 돌렸었어요. 이제 경찰대학교도 내가 이루려는 목표에 크게 이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경찰대는 3수까지만 받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표를 이제 딱 고정을 하고 그래서 4수, 5수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중간에 뭐 합격한 학교는 네, 공군사관학교. 제가 사관학교 시험을 잠깐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공군사관학교에 그 원래 진짜 정말로 그게 거기 그 학교에 마음이 없었는데 그 시험 감독으로 거기 학교 재학생이 오거든요. 아세요? 거기 학교 재학생이 왔는데 제복을 입고 제복을 딱 입고 앞에서 진짜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한 자세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꿋꿋하게 딱 서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험을 준비는 안 했지만 정말 열심히 봤어요. 정말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1차로 합격을 하고 그래서 2차도 한번 봐봐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안과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안과에서 검사하는 게 이제 파일럿이 되려는 거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눈이 되게 건강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검사 중에 이제 시력과 색약은 그 현장에서 제가 이제 누락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검사에서 뭐 굴절류도 있고 안압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불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이해가 있으면은 여기서 네가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겠다 얘기했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내 몸의 하자를 알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다 하고 승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수 때는 대학을 지원하진 않았어요. 이제 수능이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대학에 지원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면은 완전 상향을 해서 다 떨어졌던가. 그리고 이제 4수 했을 때는 도저히
아무리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도저히 이 상태로 계속 있진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교육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되게 안정적인 성적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준비를 안 하고 했는데, 제가 그게 이제 2차 시험을 보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그 면접을 보는데 그 되게 짧은 시험이요. 그 공주교육대학교에 제가 합격을 했었는데, 그 공주교대는 되게 그 면접 자체의 비중도 작고 지문도 되게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다 봤는데, 옆에 그 대기실에 있던 고등학생이 이제 교복을 입고 2, 3분짜리 면접을 준비하려고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되는 면접서를 읽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전 졸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반수할 생각이었지.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에 등록해놓고 그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혹시 4년 동안 계속해서 기숙학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막 나가서 어디 놀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숙학원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약간 저 스스로 공부할 때 자제력이 많이 부족했어서 습관도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했었는데 약간 마약처럼 빠져들었죠. 이제 계속 한번 해보니까 또 기숙이 더 좋은 것 같고 해서. 네, 그래서 4년 동안 계속 기숙이 있었어요. 야, 근데 그러면은 5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은 그 사이에 분명히 슬럼프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계속 똑같은 걸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을 테고 할 텐데, 그럼 그런 건 어떻게 견뎠어요? 제가 고3 때 힘들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도 힘들긴 했었는데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옆에 다 같이 힘들잖아. 그 내 친구들도 다 같은 조건으로 다 같이 힘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재수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약간 나 혼자 힘든 느낌이 조금 강해지다가 이게 3수 4수를 넘어가면 이제 비범해져요. 이제 주변에서 나만 3수 4수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조금 가만히, 그러니까 내가 수험생활 중에 이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잖아요, 주변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게 있는데, 이게 오수를 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한 진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 힘들다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기숙하고 우수할 때 독학 기숙을 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턱 걸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힘든 게 막 몰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엄청 힘든 거야. 그럼 책을 덮어요. 그리고 이게 눈을 감고 이제 조금 쉬어요. 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그러면 한 50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 다시 책을 펴고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한 30분 하면 한 번 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수를 시작한 그 초반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제 딴에는 좀 극복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일기를 쓴다던가, 내가 계속 나를 독려해 준다던가. 그리고 그 사이에 한번 기숙학원 옮겼다 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잠깐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 그 기숙학원 바로 안 옮기고 하루만 텀 주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사이에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고 하고, 제가 그때 그냥 무작정 제가 아는 바다가 뭐 강릉에 있는 동해바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릉으로 무작정 갔어요. 제가 그 강릉, 그러니까 짐 다 버려두고 가방 하나 메고 강릉으로 가서, 그 강릉에서 제가 바다에서 이제 소주 2병을 사고, 이제 과자 사서 소주 2병 사고, 이제 여기 딱딱 꽂고 그 소주를 얼음컵에 따라서 빨대로 빨아 먹으면서 울었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슬퍼서 울었던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수험생활 중에 감정은 계속 쌓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물이 잘 안 나요, 사람이. 내 감정을 풀어내고 싶은데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 한번 울어보려고 막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부모님 생각도 했다가, 저희 이제 고양이 생각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펑펑 울고 좀 풀어내고, 그리고 기숙학원 가서는 이제 제가 알게 된 그 학원에 있던 동생이랑 같이, 또 거긴 또 서해였거든요. 안면도 그쪽. 서해 바다 막 학원 선생님 몰래 도망가가지고 바다 보고 막 소리도 질렀었어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좀 독려했던 게 정말 컸어요.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니까 그냥 나는 합격하고 지금 회상하는 내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억의 일부다, 난 잘 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남자시다 보니까 군대 문제가 계속 걸렸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니까 이게 그 원래 오수를 하려면은 되게 설득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병무청도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곧 있으면 대학교를 갈 거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이제 평가원 시험 본 거.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6월 성적표가 있으면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 모의고사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병무청에 팩스로 막 보내고 좀만 기다려 달라 연락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루고 하면서 평가원에서 이제 병무청에서 얘 성적 올랐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친해진 거 아니야? 제가 연락을 맞아요. 올해도 해볼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병무청은 이제 연락으로 이제 뭐 얼굴 뵐 필요 없이 그냥 구두로 전화로 근데 저 조금 공부 더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뤄졌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미룸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나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청춘을 기숙학원에서 보내셨는데 혹시 뭐 연애 경험이나 아니면은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숙학원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기숙학원에서 연애를 해봤어요. 제가 그 재수 때도 한번 해봤고, 네, 삼수 때도 한번 해봤고, 근데 다 경험자시다. 아니 근데 한수까지 성적이 별로 안 나와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아직 그 관계가 확립이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합의하에 하잖아요. 그쵸. 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기다리는 걸 추천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수능이 끝나고 만나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사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차라리 헤어지지 마세요. 저는 안 헤어지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약간 만남을 줄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많이 만나다 보면 그만큼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그 중간에 변수가 있는 게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네, 그쵸. 하고 있는 연애는 계속하고 안 하고 있는 연애는 시작하지 말라. 최대한 스트레스를 네. 피하라. 하지 마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장수, 뭐 생으로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어차피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가고 하려는 것도 크게 보면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 계속 행복을 쫓고 있다라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은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험생활 중에. 그래서 저도 기숙학원에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햇수로 4년을 했잖아요. 이게 잘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제가 기숙학원에 생일 파티를 4번 한 거예요. 애들 막 초코파이에 막 그 성냥개비 꽂아주고 했던 그 생일 파티를 4번을 한 건데 그 와중에 힘들 때마다 계속 생각하려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쁘게 힘들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라톤을 뛰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승선을 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엄청 힘든데 슬프진 않겠죠. 힘들진 않을 거니까 마음이 힘들진 않을 거니까 딱 그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N수생인 분들이 약간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몸이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 마음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안 힘들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이 같이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학습 효율도 더 떨어지고 성공할 확률도 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마음이 힘드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조금 더 내가 행복을 쫓고 있는 사람이고 나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몸을 열심히 힘들게 하셔서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마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거영이랑 같이 영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